일단 선생님하고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나눌 거냐면 동작상하고 그 다음에 시제 부분 문제, 그 다음에 피동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높임은 따로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나눠서 시험 범위에 맞춰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동작상, 시제, 피동 관련한 문제 풀 거야. 자, 1번 볼게요. 다음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조건에 맞게 쓰래요. 조건을 보니까 동사 하다를 사용하되 진행상과 현재 시제 형식으로 문장을 연결하는 표현을 써라 했습니다. 현재 시제는 이렇게 붙는 거죠. 그리고 진행상이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할머니의 생신 선물에 대한 고민을 자, 골라볼까요? 던, 중 이렇게 바꿀까? 아니면 하고 있는 이렇게 바꿀까요? 자, 둘도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조건을 얘기했잖아. 현재 시제 형식으로 쓰라고 했으니까요. 어디를 하는 게 맞겠죠? 네, 하고 있는, 하던 중은 진행상에만 더 가까운 표현이니까 자, 진행상과 현재 시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작을 실현하는 표현이 바르게 짝져진 것을 고르고 있어요. 자, 진행상이라는 거는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완료상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1번 볼게요. 뭐뭐 하고 있다. 자, 어떻죠? 진행상 맞겠죠? 완료, 뭐뭐가, 뭐뭐아. 자, 이거 맞겠니, 얘들아? 아니죠. 2번, 뭐뭐 하고 있다. 맞고요. 뭐뭐 되어 버리다. 자, 어떻죠? 요거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너네들 진행상, 완료상 헷갈리면은요. 다시 프린트 보고 다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거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한 개도 없어요. 자, 3번 볼게요. 다음 밑줄친 부분을 참고하여 기억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라고 했어. 밥을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흐뭇하다. 맑은 물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상쾌하다. 운동선수인 민재를 열심히 훈련을 한다. 자, 그럼 기억니은에 들어갈 거 고르라고 했어요. 이거 시제에 관련된 문제네요, 얘들아. 뭐에 관련된 문제예요? 네,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중에 언제냐라는 문제네요. 자, 볼게요. 현재 시제는 동사의 경우 관형사형 어미 뭐를 사용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관형사형 어미 뭐죠? 그렇지. 먹는 할 때 이 는을 사용하는 거야. 관형사형 어미 는요, 얘들아, 얘가 꾸며주는 게 뭐예요? 아이 꾸며주잖아요. 그쵸? 관형사음이 는이 사용된다. 또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의 경우 역시 관형사형 어미인 뭐를 이용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자, 맑은 물, 운동선수인 민재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발현이 되는 거야? 비슷한데 요렇게 아이고, 좀 지울게요. 요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맞죠? 네. 자, 이거 헷갈리면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원래 먹는요, 먹다라는 동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맑은이라는 건요, 맑다라는 형용사고요. 운동선수인은 원래 뭐냐면 운동선수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플러스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 이렇게 만났단 말이야. 자, 그래서 동사가 이 아이를 꾸며주다 보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는이 사용이 된 거고요. 그쵸? 는이 사용이 된 거고요. 여기서는 형용사인 맑다가요. 물을 꾸며주기 위해서 맑은 이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이다 라는 서술격 조사 자, 이 무슨 말이냐?
체언 플러스 이다에서요. 얘네들이요. 관형격으로 만들어져서 민재를 꾸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붙어준 거죠? 네, 이렇게 붙은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는 거야. 근데 3번 딱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해 안 가요? 그러면 선생님 저번 시간 줬던 프린트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해가 안 가면요. 계속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공부는 내 거야, 너네 거야, 너네들 거죠. 그러면 다시 프린트 보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역시요. 시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밑줄친 시제가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딱 보면 몇 번이겠죠? 떠든 사람 누구냐? 떠든 사람, 이거 현재죠. 탈실로 짠, 심은, 잡은. 하고 다시 볼게요. 떠든 사람 누구나 이거 현재가 아니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번 같은 문제가 조금 헷갈리거든. 왜 그러냐면 현재인 것 같은데 과거인 것 같고 이거 완료인 것 같고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지금 묻는 거는 이제 시제를 물는 거니까 시제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놓고 보는 거야. 우리가 시제를 볼 때는 같이 알아줘야 될 게 뭐냐. 물론 그런 어미의 사용도 있겠지만요. 또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시제를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서술어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밑줄 쳐줄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떠든 사람 누구냐? 떠들었던, 떠들다의 과거죠. 떠들다. 그쵸? 이건 뭐죠? 과거가 된다. 뭐뭐 했던 이런 느낌이 더 가깝죠. 수진이는 털실로 짠 옷을 입고 있었다. 자, 어떻죠? 서술어가 이미 과거잖아요. 있었다. 짠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가 되겠네요. 나는 이 나무를 네가 심은 줄로 알았다. 자, 서술어로 확인 한번 해봐. 이미 알았다. 과거잖아요. 그래서 심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과거가 되는 거예요. 어제,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나왔어요. 이미 어제잖아요. 그죠? 어제 내 팔을 잡은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잡은이잖아요. 그죠? 잡았던 건 어제잖아요. 그쵸? 어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과거가 된다. 5번. 지금껏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아왔다. 이렇게 보면요. 이거 알아왔다. 완료된 것 같고, 그쵸? 과거인 것 같아요. 완료에 가깝네요. 자, 근데 우리가 시제를 묻는 거니까요. 많은, 자, 볼까요? 지금것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니까 지금까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나마 현재에 가까운 것은 몇 번이다? 네, 5번이 되는 거다. 그래서 5번입니다. 자, 그러면 6번 이어서 볼게요. 자, 5번 볼게요.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 기억 볼게요. 우리가 잠깐 이게 시제 확인할 때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동사에 어떤 어미가 붙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지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기억. 내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자, 내일이에요. 미래죠. 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 추정하는 거죠. 니은 나는 모레까지는 숙제를 마치겠다. 역시 모레 미래인데요. 마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말하는 발화자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는 다음 달, 네, 한국을 떠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것은요. 역시 그 미래에 나타내는 거 맞죠? 자, 이것도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그죠? 화자가 하는 어떤 상황. 자, 이거는 개인의 의지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추정. 예, 사실이 될 거라는 추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1번. 기억과 니은을 보니까요. 기억과 니은을 보니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 개시 사용이 되었군.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얘들아. 자, 개시 사용이 되었나?
그렇죠. 어디가 사용이 되었습니까? 개 사용이 되었어요. 어디에요? 자, 여기 겠습니다. 마치겠다. 선어말어미 사용됐어요. 맞았어요. 2번. 기억과 니은을 보니 겟은요 의지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니은은 의지가 맞아요. 근데요 기억은요 추정에 대한 사실입니다. 사실을 추정한 거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틀린 거는 2번이 된다. 근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나머지 것들이 왜 또 답인지 한번 같이 보자. 3번. 기억을 보니 시간 부사어가 미래, 그쵸? 시간 부사어 미래 사용되고요. 디귿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리을과 의존명사인 것이 결합하여 미래. 자, 그쵸? 뭐뭐 할 것이잖아요. 떠나다 라는 말에서 떠날 것, 떠날 것 여기 꾸며준 거거든요. 맞고요. 디귿을 보니 뭐뭐 것은요 축축의 의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죠. 상황이라고 선생님이 썼지만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은 일종의 추측의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게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와는 강하게 단절, 이미 끝나버린 거야. 뭐였죠, 얘들아? 그렇지. 자, 선생님 이제 다이어트 하는 것 때문에 떡볶이를 요즘에 안 먹거든요.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떡볶이를 먹었었어.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몇 번? 네, 5번이 된다. 그래서 단절, 더 이상 지금 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얘기한다. 7번, 시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틀리잖아? 다시 보는 거야. 복습해보는 거야. 알 때까지 복습하는 거야. 7번. 적절하지 않는 거래요, 얘들아. 1번.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포함이 된다. 그렇죠. 시제는 시간이고요. 동작상은요, 어떤 뜻이야? 현재 진행 중인 건가? 그리고 현재 완료되었나? 이게 동작상이거든요. 그죠? 포함이 되는 거 맞습니다. 2번. 동작상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진행상과 완료상. 맞죠? 3번. 동사는 특별한 문법의 표현 없이 현재 시제를 실현하기도 한다. 그래요? 아니죠. 3번이죠. 선어말 어미 붙잖아요. 먹는다. 자, 먹는다라는 말은요. 원래 기본형이 뭐였습니까? 먹다거든요. 근데 먹다라는 동사에 뭐가 붙었어? 이거 붙어서 현재 실현된 거잖아. 선어말함이 붙어서.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답이다. 자, 4번도 볼게요. 미래 시제는 관형사 어미와 의존명사의 결합형으로 통해 실현이 되기도 한다. 자, 우리 관형사형 어미 아까 나왔잖아요. 뭐 나왔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얘들아, 정답을 다 고르고 나서도 적절하지 않는 거 정답 2번 골랐잖아. 근데요, 이렇게 3번, 4번, 5번 이런 것도 시험 공부할 때 한번 보는 거야. 맞는 말이잖아. 그지? 관형사 어미 리을과 의존명사의 것 해서 미래 사용된 거 맞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통과되기도 하죠. 5번. 시제는 주로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이 되고, 그쵸? 선어말 어미. 관형사 어미나 시간부사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이 되는 거 맞습니다. 여기서 틀리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다시 프린터 보세요. 자, 선생님이 시험 범위 아닌 것들은 건너뛰겠어요. 참고로 얘기한다면은 한비코 친구들은 높이면 사용법은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건너뛴 영상은 보면 되고요. 동상고 친구들은 두 영상 모두 다 봐야 된다. 자, 16번. 자, 다음 보기에 대한 해당하는 시간의 표현이야. 역시 시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사건 시와 발화 시가 같이 일어나네요. 이거 뭐죠? 네, 현재 시제입니다. 자, 사건 시가 먼저 일어나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요. 발화가 나중에 일어났어요. 이거 뭐죠, 얘들아? 네, 과거 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발화가 먼저 일어나고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어요. 네, 이거 뭐죠? 미래 시제죠. 자, 그러면 사건 발화
어떻게 되는 거죠? 서술어 부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죠? 온다. 2번이 됐어요. 비가 왔어 라는 건 과거고요. 오겠다 미래죠. 왔었다 과거, 올 것이다 미래가 되는 거예요. 17번 다음 문장에서 동작상이 나타난 표현을 쓰래요. 동작상이라는 것은 자 완료인 것인가 진행인 것인가 그거 묻는 문제죠. 어떤 동작상이 일어났는지를 골라보래요.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갔던 친구들은 모두 가버렸다. 서술어 부분을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늦게라는 표현도 있네요. 가버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얘는 진행 중인 겁니까? 완료된 거예요? 네, 완료됐죠. 가버렸다. 뭐뭐 하였었다. 그죠? 그리고요, 얘는요, 완료가 사용이 된 겁니다. 자, 18번 밑줄치 부분에 실현된 아이고 얘는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교과서 내용하고도 비슷한 거죠? 볼게요. 기상예보에 나타난 시간표현에 대한 탐구를 해보자.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쵸?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추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일어난 것으로 예상된 것은 비가 오는 것이죠. 여기서 비가 오는 시점은 말하는 발화 시점보다 나중에 일어나죠. 즉, 발화보다 뭐가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시점은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 시제가 바로 뭐죠, 얘들아? 미래 시제입니다. 오겠습니다에서 보듯이 미래 시제는 주로 선어말 어미, get에 의해 실현이 됩니다. 미래 시제는 관형사 어미, 을을 또는 을 것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도 실현이 됩니다. 이거 의존명사 아까 기억나니? 또한 내일과 같은 미래 시제 나타나는 시간적 표현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et이나 을 것은 미래 이외에도 자 여기 나오죠. 추정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추측, 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모레까지 숙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추측과 의지가 헷갈리면요. 자 볼게요 얘들아. 자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면 의지에 좀 더 가깝겠죠. 뭐죠? 모레까지 숙제를 마치겠어요. 이거는 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며칠 후에 여행을 떠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얘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의지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다음 문장 시제를 구별해보자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어제 이사했다. 어제 했고요. 시간의 부사 사용했고요. 했다 했어요. 과거예요. 나는 지금 했잖아요. 시간의 부사요. 지금 한다. 현재 시제 사용한 거야. 나는 다음 달 미래에 할 것이다. 미래 사용됐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상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너무 좋네요, 얘들아. 한번 동작상, 시간 표현에는 어떤 지점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동작상이라고 하고 동작상은 같은 시점에서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인지 또는 완료된 상태인지 등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라서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뭐뭐하고 있다. 당연히 얘는 진행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려 놓았다. 놓았다. 어떻죠? 완료상이야. 지금 학교 지문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여기 문제 보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진행상은 민석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와 같이 시간의 흐름 속에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고 있다, 뭐뭐에 가다. 이렇게 실현이 돼요. 완료상은요. 민석이가 그림을 그려 놓았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뭐뭐해 놓다, 뭐뭐해 버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 실현이 됩니다. 효정이는 영화를 보고 있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진행상과 완료상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문제 또 풀어볼게요. 밑줄 친 부분이 진행상이 아닌 것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뭐뭐해 간다. 뭐죠? 진행상 맞죠? 2번 뭐뭐 하고 있다. 진행상 맞죠? 뭐뭐 해 놓았다. 그렇지? 3번이 아니야. 그런데 선생님이 넘어가면 된다 했어? 아니지. 그리고 있다. 물들어 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3번이 아닙니다. 20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보면서 찾아 쓰시오. 시간 표현에는 어떤 시점에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렇지.
동작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인지 아닌지 역시 동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번. 자, 다음은 시제를 바꾸어 보래요. 미래로 바꾸래요. 날씨가 무척 덥다 라고 했어요. 무척 덥다. 얘는 현재가 되는데요. 얘를 미래를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죠? 더울 것이다. 어떻죠? 네. 자, 형용사에다 관형사 어미를 붙여가지고요. 요렇게 의존명사 것을 꾸며준 거예요. 21번 이렇게 바꿨어요. 22번. 미래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시간부사 사용해? 그렇지, 사용하죠. 2번. 주로 서나마러 및 get을 통해 실현이 됩니다. 맞죠? 3번. 관형사음이 을례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에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인 거래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더 나중이죠. 아, 맞죠.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나중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바라잖아. 그치? 근데 사건이 바라보다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 시제가 되는 거 4번 맞고요. 5번. 관형사음이 이거와 의존명사 것이 결합됐다. 여기서 뭐가 잘못된 거지? 관형사음이 요게 잘못된 거죠? 우리 뭐뭐 할 것이잖아. 얘들아. 요게 아니고요. 요거래요. 요거. 그쵸?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 알맞지 않은 거 5번. 23번. 다음 문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내일 미래고요.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시간의 부사 내일을 통해. 맞죠? 서나말 어미 get은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맞아요? 네, 틀리죠? 여기서 의지가 아닙니다. 의지가 아니고 뭐야, 얘들아? 추정하는 거잖아. 추정. 사실에 대한 추정, 추측이잖아요. 의지는 있잖아.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끝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니, 얘들아? 의지가 헷갈리면은 의지는 그러니까 약간 개인이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덜 헷갈릴 거야. 알맞지 아니고 2번이야. 3번. get을 통해 그렇죠. 미래에 얕은 얘기한 거 맞고요. 비거는 사건이 발생한 시건은 당연히 나중에 맞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5번 이것도 볼게요. 오겠습니다도 맞지만요. 올 예정입니다. 얘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서 얘도 맞는 답이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자, 얘들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선생님 요거 이렇게 또 읽어야 되겠어? 너네들이 한 번 더 읽어줘. 너무 많은데. 니는 다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각자 한번 머릿속으로 프린트 보고 한번 읽어보는데 자, 잠깐 보면 시간의 표현 알잖아요. 시간의 표현은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시간의 표현이라고 하고 시간의 표현은 연속적인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타내는 거다.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시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라는 시점에 따라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눠진다. 자, 과거 시제는 당연히 선어말 어미 뭐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왔어, at, 이렇게. 그리고 단절의 의미도 있었고 요렇게. 그쵸? 특히 요런 애들은요 강하게 단절된 것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나는 작년에 시간의 부서 받았었다. 이젠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단절이야. 한편 과거의 어느 때 기준으로 그때 일어난 일이 회상을 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선어말 어미 더. 그날의 하늘에 구름이 많더라. 자기 개인의 어떤 뭐죠? 느낌이나 회상을 할 때 쓰는 말이다. 또 과거 시제는 관형사음이 요걸 통해도 나타내는데요. 얘들아 이거 꼭 기억해. 것과 만나는 관형사형 어미는요 요거야. 자, 그런데 요것도 관형사형 어미인데요. 또한 어제 아까 이거와 같은 시간적 보상이랑 짝꿍을 입는데요. 그래서 입은 옷. 알겠죠?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시제는 비가 온다에 나타난 시간 표현에 대한 건데요. 자,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 요게 붙어요.
그런데 서술어나 형용사가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 선어말 어미 이것이 없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도 한대요. 자, 요거입니다. 자, 체언 플러스 조사가 만난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학생인다 하지 않아도요. 대학생이다. 요래도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현재로 보는 거야. 그리고 오늘 무척 덥다. 얘 뭐죠? 형용사잖아, 얘들아. 그치? 이런 경우는 굳이 이렇게 붙지 않아도 뭐를 해준다고요, 얘들아? 네, 현재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이렇게 현재 시대는 관형사 어미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와 조사의 경우 관형사 어미와 통해 실현이 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시간의 부사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먹는 예쁜 운동선수인 지금 고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현재 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골라봐라 했습니다. 동사의 경우 주로 선어말 어미 이거에 이해됩니다. 맞아요? 네, 맞죠.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서술어일 경우에는 선어말 없이, 우리 아까 앞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선어말 어미 없이 사용이 된다고 했죠. 네, 맞아요.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동사 형용사의 경우 관형사 어미 이것을 통해 네, 맞아요. 형용사는 그냥 기본형으로도 될 수도 있지만 여기는 붙는 거 맞잖아요. 얘도 맞아요. 그러면 니을 틀린 거네요. 서술격 조사의 경우 관형사의 어미 는을 이용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니? 서술격 조사인 경우에 관형사의 어미 는을 굳이 붙일 필요도 없다. 없이 여기 보세요.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 굳이 붙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어 안 했어? 그쵸? 아이고야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틀린 답이에요. 5번 미음. 시간의 부사어는 현재 시제를 표시할 수가 없다. 시간의 부사어에서는 현재 표시할 수 없습니까 얘들아? 아니죠. 시간의 부사어 지금 그쵸? 부푸다. 현재 할 수 있잖아요 얘들아. 시간의 부사어를 통해서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다?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이 된다. 1번. 잠깐만요. 1번이 아니네요. 얘들아, 선생님 이거 디귿이 맞지 않는 건데 왜 그러냐면 동사 형용사의 경우 관형사 및 는을 통해 현재를 실현한다고 했잖아. 자,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동사와 형용사형 경우에는 는을 붙이는 거보다 뭐도 붙어요, 얘들아? 자, 여기 는도 붙고요. 여기도 붙고요. 또 잠깐만, 형용사 부분 붙는 거 어디 갔냐? 여기 나오네요. 네, 이거 없이도 사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은 틀려. 선생님이 틀렸다고 왜 이렇게 했지? 닐 틉니다. 자, 정답은 니을이야. 서술격 조사의 경우 이거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 볼까요? 자, 서술격 조사의 경우 여기 지금 보면은 네, 선어말 어미 없이 시제를 잠깐만 뭐냐? 관형사형 어미 서술격 조사의 경우에 여기 있어요. 그냥 뻔맞다. 자, 이거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와의 경우 이거를 통해서도 실현이 된다. 나와 있지요? 네, 그래서 맞는 말이다. 알았죠? 실수할 뻔 봤어.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다.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5번. 나는 옳지 않은 거래요. 재작년에 학교에서 열린 글짓기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25번 보면은 옳지 않은 겁니다, 얘들아. 여기 지금 열린 글짓기에 대해서 받았었다. 재작년 이렇게 확인했어. 재작년이라 했으니까 과거 시간의 부사어 사용이 된 거고요. 열린, 열리다, 열린 이거 좀 헷갈리네요. 잠깐. 그리고 받았었다. 이거 뭐죠? 단절. 과거인데 단절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2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상을 받은 사건은 현재까지
지속이 된 사건이 아니다. 그렇죠. 단절된 거 맞죠? 2번. 열리는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했다. 자, 열리다라는 말이요. 아이고, 열리다. 열린 글짓기라는 걸 열리다라는 말에서 관형사형 어미 이렇게 만나서 과거 시제 표현한 거 맞아요. 2번이 된다. 현재 아니에요. 3번. 상을 받은 사건을 회상하는 선언말 어미. 자, 회상하는 거 뭐뭐더라, 뭐뭐던 있어요? 없죠. 만약에 나는 재작년 학교에서 열리던이었다면 회상 맞겠지만 여기는 그게 사용이 되지 않았어. 3번이 알맞지 않아요. 4번도 보자. 상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말하니가 말하는 시점보다 더 이전이다. 그쵸? 더 먼저 발생을 한 거잖아요. 재작년이라는 시간을 부사원의 문장의 시제를 더 분명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의 부사원은요. 시간의 부사원만 우리가 확인을 하더라도요, 얘들아. 어떻죠? 그게 과거, 현재, 미래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3번이 맞습니다. 26번. 과거 시제의 실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선어말 어미, at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실현한다. 네, 맞죠? 시간의 부사 분명히 드러난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것은 현재와 강하게 단절되고 있는 것이다. 맞아요. 이걸 통해 서는 과거 없다고 했어요? 아니요. 있잖아요. 그쵸? 4번이 틀린 답이다. 5번도 볼게요. 자, 뭐죠? 회상. 얘들아, 경험을 돌이켜볼 때 회상, 그저 뭐뭐 하더라. 사용한다는 거 했죠? 답은 4번이 된다. 27번 기억린에 들어갈 말을 고르래요. 자, 1번. 내용. 시제는 말하는 이가 뭐와 관련된 거죠? 말하는 그쵸. 시점과 말하고자 하는 뭐죠? 네,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즉 선생님 더 간단히 쓰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 다시 시제는 말하는 이가 말하는 시점과 말하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사건이 먼저 일어나 과거야. 현재는 사건과 말하니 동일시하죠. 미래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다. 그죠? 이해 갔죠? 자,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자, 높이면 사용법 그냥 선생님 넘어갈게요. 자, 39번. 보기에 주어진 문장을 바탕으로 개세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과 적절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개세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들이 쭉 몇 가지 종류들이 있었잖아. 그죠? 자, 알맞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개세 나서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요. 얘 첫 번째 뭐였어? 주체의 의지. 그 문장의 주체의 의지. 두 번째, 가능성. 어떤 능력. 3번 미래 추측. 4번 헤아리거나 따져보는 것. 헤아리면 따져보는 것, 추정 같은 거죠. 일종의.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기억. 나는 시인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죠? 주체의 의지. 별 사람을 다 보겠다. 이건 뭐죠, 얘들아? 네, 그래서 얘는 의지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별 사람을 다 보겠다라고 했어.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는 일종의 추정.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게 경험에 의한 추정 같은 거잖아. 삼척 동작도 다 알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뭐 그러하지 않을까라고 경험을 위한 추정. 자, 지금 떠나면 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이거는 뭐예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한 미래를 뭐 하는 거죠? 미래의 예측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예측. 자, 그러면 39번 보겠습니다. 자, 개세 추론한 결과로 알맞지 않은 거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네, 정답은 4번이야.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는 아니죠, 얘들아. 4번이 된다. 40번. 보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선어말 어미를 골라보라 했어요.
과거의 어느 때를 기준으로 그때의 일의 경험. 회상이라고 했어요. 회상. 회상하면 이제 딱 나와야 되죠? 네, 2번. get은 아까 얘기했어요. 의지, 추정, 그 다음에 또 뭐야? 좀 헷갈린다. 예, 추측, 가능성, 능력 이런 거 있었잖아요. 더는 뭐였어요? 회상이라고 했죠? 예. 자, 얘는 뭐였다고요? 예, 단절. 자, 41번.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적절하지 않는 거다. 이것은 동사와 결합하 미래시. 그쵸? 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형사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죠? 먹다라는 말에서 먹을 사과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쵸? 1번 맞아요. 2번. 뭐뭐을도 역시 것과 결합하여 미래 나타내는 거 맞죠? 그죠? 자, 뭐죠? 뭐뭐 할 것 이렇게 의존명사랑 해서 만난다고 했어요. 3번. 자, 이것은 동사와 결합할 때 과거 시제를 나타낼 수 있대요. 그죠? 네. 하는 동사 아이고 이러니 먹은 사과.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먹는다라는 얘기에서 먹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4번 느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와 결합할 때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이거 맞는 얘기니 얘들아? 자, 이것은요. 과거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와 결합할 때 과거 시제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뭐냐 얘는. 그렇지. 얘 현재잖아 현재.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것은 그렇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서술격 결합할 때 현재 시를 나타낸다. 정답이 알맞지 않은 게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 4번. 42번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라는 시점의 관계로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있잖아. 사건시 볼게요. 사건시는 당연히 바라시보다 먼저 발생한다. 이건 뭐죠? 과거 시제. 자, 사건시는 바라시와 일치한다. 이건 뭐죠? 현재. 사건시는 바라시보다 나중에. 이러면 뭐죠, 얘들아? 그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43번. 미추친 부분의 시제가 나머지 다른 거 고르라고 했어요. 그날 네가 쓴 글은 이었어. 과거가 되겠네요. 그죠? 이었어. 동생은 어제 하루 종일 보았다. 얘도 과거가 되겠네요. 작년 많았었다. 과거. 아침에 울더니 반가. 뭐뭐 하더니 아침까지 까치가 울더니 찾아왔다. 밥을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흐뭇하다. 먹는. 이거 현재죠. 그쵸, 얘들아?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울더니 라는 건 과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 미치친 높임의 이거 넘어갈게요. 역시 다 주체 높임 나오고요. 50번까지는 다 높임의 표현이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내용 정리해보고 선생님이 문제 같이 풀어주긴 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